지금 왜 남았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다 못했어요? 공부 테스트? 아니 다 못했습니까? 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수경이 한 명이야? 너 다시 받았어? 아니. 안 받았어? 끝나고 마무리합시다. 데일리 먼저 볼게요. ING를 왜 인사버리고 대인적 이성, 허우지 어택시, 대학교 입학, 줄여서 D, 너희 과정. 다음 때문에 대학교. 자, 그래서 폼이 나쁘지 않네. 빨간 맛이 어디? 레드벨벳이 생각하다가 내 성장 뭐였다고? 생각하다가 영상으로 그래. 이따가 혹시 내가 까먹을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이따 수업 끝나고 그 고모한테 클리닉 한 거 사실상 끝나겠죠? 끝났겠죠? 그래서 다 검사할 겁니다. 이따가 혹시 내가 까먹으면 말 좀 해줘. 제가 점수가 없었어. 점수가 아니고 이거는 동명사였어. 얘는 동사였어. 죄다 A죠. 잘했습니다. 오늘 좀 짧게 먹었죠?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선 구문독해 테스트가 지금 구문독해 테스트 보는 시간 아닙니다. 집어넣으세요. 자, 이따가 끝나고 구문독해 테스트 마저 이어서 볼 거고 제가 같이 드릴 테니까 이따 채점해서 저한테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구문독해 클리닉 한 거 있죠? 그거는 일단 끝나고 전체적으로 다 했는지 제대로 좀 검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단어 콘테스트 결과는 사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아쉬운데 어떻게 제일 짧은 사람이 반타작이에요.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여름방학 시작할 때 줬잖아요. 여름방학 시작할 때 그때 줘서 두 번에 나눠서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시험은 그래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 400단어나 되고 중간에 다 못 외웠다. 뭐 그렇게 뭐 100번 양보할 수 있어. 게다가 우리가 그때 휴가 끝나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오케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안 그래?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공부할 생각들이 없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한동안 숙제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숙제는 또 잘해오는데 이거는 좀 사실 좀 많이 아쉽네요. 게다가 서현이는 그때 단어 페널티 다 쓰고 간 건가? 목요일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쓰고 간 거예요? 몰라? 기억 안 나? 쓰고 갔는지 안 쓰고 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따 확인 좀 해보자. 집에 화장도 없는데 나 집에 있을 거니까. 아무튼 참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사실 내가 최근에 입시 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어제 고1반 수업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매번 주말마다 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네.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고 됐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8월 이제 말 다 돼가잖아요. 중순 지나서 이제 말 다 돼가고 있고 이제 개학도 다 했을 거고, 그죠? 2학기 뭐 이제 내신 대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크게 의미 없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점수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 3학년, 그죠? 그래서 이번 뭐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됐든 뭐 몇 점을 받느냐 1도 안 중요해요. 1도 안 중요해요. 필요 없고 여러분의 그 내실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오늘 등원하신 이 6분 기준으로 지금 고등부에서 뭔가 좀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낼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지금 쌤이 우리 2학년 선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담을요. 근데 2학년 선배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끝난 거니까 3학기 끝난 거잖아. 근데 사실상 상담을 하는 데에서 이제 주된 내용은 1학년 거를 기반으로 제가 상담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거. 너네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반년 뒤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 기반으로 상담하는데도 제가 어떤 얘기했는가? 우리 수업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지금 상담을 했어요. 2번 했어요. 2명. 2명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미련이 남나 봐.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미련이 남나 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현실을 직시 못하냐고. 여학생이거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너 못 간다고 대학. 중학교 나도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불과 2시간 전에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의 기반이 뭐였냐? 고1 걸로 기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고1 걸로 기반을. 여러분 지금 저는요 좀 속된 말로 사이즈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보인다고요. 너네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네가 중학교 때 이 남은 기간 많잖아요. 6개월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요 기본기 잘 쌓으세요. 본인들이 부족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과목 다 말하는 거야.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각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메우세요. 메꾸고 고등학교 때 성과 잘 받으세요.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세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아직 여러분에게 멀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니요. 오히려 늦은 거예요. 멀게 느껴진 게 아니라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이 얘기는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중1 애들한테 이거 얘기해봤자 애들이 알겠냐? 너 끝나고 PC방 갈 생각하고 이딴 것만 하고 있는데 중1 애들이 뭘 알겠어요. 당장 여러분은 그래도 당장 고등학교 입시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곧 있으면 원서도 쓸 거고요. 맞죠? 이제 저기 뭐야 그 1지망 2지망 이거 쓸 거 아니냐 학교에서. 곧 있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사실상 고교학점제의 1세대라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현 고1은요 시범 세대거든요. 시범 세대. 그래서 너네가 찐 고교학점제 스타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고교학점제니 뭐니 이거 아는 사람 당연히 없고요. 설명회 때 얘기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뭐 고등학교 가서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중학교 때 조졌으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조진 놈이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잘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중학교 때 한 6, 70점 받았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가서 한 90은 100점 받지 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반대죠. 오히려 중학교 때 90점 100점 받은 놈이 고등학교 가서 6, 70점 받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가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중학교에서 6, 70점 받으면요 고등학교 가면 2, 30점이에요. 한 6, 7등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의 골자는 똑같아요. 뭐냐? 열심히 하라예요. 열심히 하라. 여러분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아요. 너네가 바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이요. 아니요. 여유 넘치는 겁니다.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유는요. 아까 고2 학생 상담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너 지금 오늘부터 졸업할 때까지 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학 가고 싶으면. 놀 생각하지 마라. 너가 한 번 노는 순간 넌 대학 그냥 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걔는 급하잖아요. 1년 반밖에 안 1년 반도 안 남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족했던 거는요. 말해야 할 수 있어요. 아직 기회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게 수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여줄게요. 좀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과감하게 말한 건데요. 지금 이 6개월 있죠. 6개월. 지금 현재 6개월. 지금 8월부터 여러분이 이제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끝나는 시점까지 저는 감히 말한 건데 이 기간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대학교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6개월이요.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말해줄게요. 자,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자, 3월이죠? 그럼 내가 달별로 써볼게요.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기본 실력이 중요해요. 중학교는 솔직히 말하면 기본 실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신 때 한 4주 정도 하잖아. 내신 대비 한 달만 바짝 공부하면 돼요. 한 달만 바짝 공부해도 8, 9점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고등학교는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봐. 니네가 만약에 뭐 대진고를 갔다고 쳐볼게. 니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 영어만 공부했어. 딴 과목 다 버리고 영어만 공부했어. 자, 그런 너희들이랑 아예 공부 안 한 나랑 비교해봐. 누가 시험 잘 볼까? 당연히 내가 잘 보지 않겠냐? 니네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는 기본 실력이 되니까 니네보다. 됐어요?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긴 했지만 고등부는요. 결국에는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더 심화돼요. 이거를 내가 비율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잠깐 쓰면은 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은 좀 학기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중으로 따지면 1학년 1학기 때는 솔직히 7대 3 비중이에요. 1학년 2학기 때 5대 5 비중, 이때는 거꾸로 3대 7 비중이고요. 3학년 때는 0대 10입니다. 이 비중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내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써져 있는 숫자는 나의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본 실력 쥐뿔도 없고 내신 때만 열심히 했어. 그럼 1학년 1학기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 70점이라는 소리예요. 됐어? 쉽게 말하면요. 1학년 2학기 때 어떨까요? 내가 기본 실력 쥐뿔도 없어. 내신 때만 열심히 했어. 최대 50점이라는 거예요. 고3 때 어때요? 빵점이에요. 됐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기가 중요해진다고요. 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학생에게 내가 실험도 해봤어요. 이걸로요. 몇몇 학생에게 예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실험을 해봤는가? 2학년 1학기가 끝났어. 한 친구가 84점을 받았어요. 2학년 1학기 때 영어 성적을요. 2학년 2학기 때 어떻게 했느냐? 얘를 내신 대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자료고 보고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그냥 내신 공부, 정시 공부 시켰습니다. 수능 공부. 점수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86점 나왔어요. 내신. 아무것도 공부 안 했는데. 그럼 이 86점이라는 점수는 뭐예요? 사실상 기본기로 받은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3개예요, 3개. 어휘력, 어법 실력, 영작 실력 이 3개예요. 됐어? 이게 기본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본기를 채우는 게요. 자, 우리가 내신 대비 때는 사실 기본기를 채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해져 있는 범위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은 분량을 학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분량을 계속 똑같이 하고 하는 게 내신 대비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이제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하면은 기본기가 올라가겠지만 평상시 때 하는 것만큼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 1년 생활을 보면서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이 해야 할 활동들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갖고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자율활동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밖에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느라 여러분은 바빠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뭐 동아리 뭐 면접 본다 해갖고 뭐저 늦습니다 이거 아마 한참 올라올 거예요. 내년 3월 되면 맨날 그렇게 학원에 연락할 거예요. 저 오늘 동아리 면접 봐야 돼서 늦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제가 그 동아리장이라서 애들 면접 봐야 돼갖고 늦을 것 같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교 활동 때문에 바쁘고요. 두 번째 수행평가가 겁나 많습니다. 미친 듯이 많아요. 수행평가가 뭐 거의 막 10개 가까이 될걸요. 수행평가 더 많을 거라 막 미친 듯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본 스펙을 올리기란 일단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걸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내신 대비를 보통 언제 합니까? 5월 초에 많이 합니다. 7월 중순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많이 하고 11월 중순에 많이 합니다. 됐어요? 이때가 내신 대비를 이제 하는 기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를 고등학교는요 4에서 5주 정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요 기간에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전이니까 한 이쯤부터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렇게 되죠. 됐어? 12월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B급 표시한 게 뭡니까? 내신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자, 나머지를 볼게요. 여기 한 3주 정도 됩니다. 여기 한 3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학기간이죠. 여름방학기간. 여기 3주죠. 자, 여기 이제 겨울방학기간입니다. 이렇게. 자, 방학 빼고 볼까요? 방학 빼고 보면 3, 6, 9, 9주밖에 안 되니까 2달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스펙을 올릴 수 있는 기간 2달밖에 안 돼요. 됐어? 기본 스펙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2달 만에 3등급 받던 거를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달 만에? 그것도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됐어? 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학습이라는 거는요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뒤에 발생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내가 지금 뭔가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요 지금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했기 때문인 겁니다. 됐어? 학습은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야 현재 완료예요. 알겠죠? 6개월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가 항상 발생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9월달이 돼요. 9월달로부터 6개월 됩니다. 그럼 언제예요? 3월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의 성과는 다음 달부터 2월달까지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알겠죠?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5월 초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6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12월이죠. 12월이면 언제입니까? 겨울방학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겨울방학 시기부터 이 기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게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열심히 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기간에 열심히 하는 건 기본값이잖아. 야, 내신 대비 때 열심히 안 한 놈이 어딨어? 열심히 하잖아. 이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근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내가 점수가 몇 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몇 등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호부터 6개월 전부터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역고 2학년에 승우라는 한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인데 이제 장성준 나왔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그 친구가요 중학교 때 굉장히 유망주였어요. 유망주. 왜냐면 중2 때 고2 알바돼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되게 잘하죠. 중2 때 이미 수능 특강하고 그랬어요. 그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잘하는 친구예요. 요 기간에 1월, 2월이 있죠. 겨울방학 기간. 이때 학원을 쉬었습니다. 왜 쉬었냐? 중학교 때 너무 열심히 했어. 고등학교 거도 막 공부하고 내신 대비도 하고 뭐 그 장성준에서 영어는 또 맨날 100점이었어요. 하나 틀리거나 100점이거나 뭐 맨날 이랬습니다. 수학도 그렇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얘가 번아웃이 왔어. 1, 2월에 쉬겠대.
나는 말렸지. 야, 너 분명히 후회한다. 내 말 믿어라. 근데 자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좀 쉬고 싶다. 그래도 말렸어요. 근데 쉬고 싶대. 그러니까 알았다. 니 알아서 해라. 했어. 쉬었어요. 1, 2개월 쉬고 이때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이제 했어요. 쭉 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완전 망가져갖고요. 얘가 지금 2학년 이제 2학기 지금 들어간 시점이잖아요.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생활 패턴이 안 고쳐져갖고요. 1년 반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잘 하는 과목도 있죠. 그래도 짬바가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짬이 있으니까 그 짬바 빨로 지금 어떻게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점점 근데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1학년 때 잘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불과 여러분이 한 6, 7개월 뒤면 겪을 일들이에요. 저는 다. 지금 다른 사례를 한 친구를 얘기해 주자면요. 예전에 발산중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참고로 약대 갔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발산중 전교 2등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되게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3학년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했었어요. 11월에 기말고사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답노트 쓰잖아요. 아시다시피 오답노트 쓰러 오라고 했어. 내가 전화 이제 했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날 안 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너 왜 안 오냐? 걔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때 통화하는데 걔가 한 얘기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유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험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시험 끝난 다음 날. 놀러 간다고 놀러 간다고 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수경아? 다른 학원을 간다? 예림아 뭐라 했을 것 같아, 지금? 잘 모르겠어? 자, 뭐라고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저 독서실에서 공부하느라 전화 오는 거 몰랐어요. 이거였어요. 중3짜리가. 중3짜리. 시험 끝난 다음날. 독서실에서 공부하느라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 온 줄 몰랐대요. 난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 지금 여러분이 말한 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어디 놀러 간다. 왜 놀라? 애들 다 놀러 가는데. 시험 끝나면 놀랄 것도 없지. 내가 갈구게 있지. 전화해서. 미쳤냐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이 귀중한 수업 시간을 거의 30분이나 빼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간 이제 그래도 칭찬해줄 점은요. 내가 이제 숙제 안 해오면 뒤진다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숙제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윤서가 단어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었네? 오늘? 내가 이 정도 넘어가 주겠지만 근데 마무리는 하고 귀가하셔야죠. 그죠? 어찌됐든가 그래도 나름 신경 쓰려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 컨테스트 그냥 내가 잘 봐라 이 정도로만 얘기하니까 이제 개판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뭔가 협박해야만 안 하면 뒤진다. 뭔가 협박해야만 그제서야 무서우니까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가 됐어요. 거꾸로가 됐다고. 거꾸로가. 너네 스스로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뒤진다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온다는 거. 이 거꾸로가 된 거야. 이게 뭐야? 누구 좋자고 하는 거야 대체 지금 공부를? 나도 차고 하는 거냐 지금? 지금 여유가 실제로 이렇습니다. 니네 고등학교 당장 가봐요. 내 말이 틀린가? 내 말이 틀린가 한번 겪어보세요. 니네가 과연 여유가 있을까요? 죽으려고 그럴걸?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기를 익혀야만 되는데 그래서 매 시즌 겨울방학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매 시즌 겨울방학. 왜냐면 얘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예를 들어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1등급 받는다. 이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요. 이 친구가 방학 때 진짜 거의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틈틈에 요 사이에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만으로도 안 돼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내가 실력이 늘겠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되게 복합적인 게 다 들어가요. 그래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에는 다음 학년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만약에 또 그냥 대충 한다? 그러면은 2학년 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 이렇게 나오다가 2학년은 시험 범위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4등급, 4등급, 뭐 5등급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70% 정도의 학생들이 다 이런 루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기가 그거의 시작은 여기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학원에서만으로 기준을 한다면요, 정말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느낀 게 이 기간 때 열심히 안 한 사람 치고 고등학교 때 잘 된 케이스는 한 300명 중에 한 명뿐인 것 같아요. 3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었어요. 그 정도는 있긴 있었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팩팩 놀고 고등학교 때 각성해서 겁나 열심히 해서 동국대 법대 간 친구 있어요. 있습니다. 법학과 간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귀찮다고 느낄 정도로 나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죽하면은 질문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를 되게 귀찮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어. 주말에 맨날 카톡 보내. 일요일날 여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제가 이제 뭐 어디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야 나 좀 쉬면 안 되냐 시간인데 오죽하면 내가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걔는 갈 가치가 있죠. 갈 만한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럴 자신 있어요? 없을걸? 지금 이거 구문독해 숙제하라는 것도 맨날 빵빵빵빵 뚫리는 주제. 니네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한 거야. 없지. 택도 없지.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여기라고. 스타트가 여기.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의 결론이 뭡니까? 닥치고 열심히 하겠거든. 니네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아직 시험까지 좀 남았잖아. 뭐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여유 있게 하자 이랬겠지. 중학교 2학년이라면 애초에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야. 자 오늘 수업 어떻게 하고 재밌게 놀까 이랬을 거야 내가. 아니잖아. 중3이잖아. 그렇죠?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중3 시기에 퍼포먼스를 보잖아요. 학생들 퍼포먼스 보면요 사이즈 나와요. 얘 고등학교 가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대학 이 정도 가겠구나. 고3 때 되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구나. 선생님 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나서 얘기해. 뭐 이런 얘기 하겠구나. 사이즈가 그려져요. 여러분. 진짜로요. 내가 지금 강사 하루 이틀 하냐? 올해로 14년째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열심히 하자. 제발 좀. 자, 얘기가 길었죠? 30분이나 지났네요.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봤었던 내용인데, 자, 이 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려운 지문을 그냥 제공만 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좀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뭘 유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뭘 유도할 수 있다? 이해? 이해는 좀 이제 좀 끝이고요. 당연히 이해를 위해서죠. 그 중간 과정이 제 빠져 있어요. 뭐였지?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다시 읽게끔 유발한다. 대놓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질문을 했어. 근데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니까 지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라는 게 바로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봄으로써 학생들의 이해가 이제 심화가 되겠고 그 결과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뭐 잘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답을 아까 3번으로 고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자, 그 결과, 학생들이 지문을 여러 번 읽었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Making them ask more difficult question. 그들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만든대요. 그들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만든다고요? 4번은요. Reading of the same text several times. 자, 동일한 글을 여러 번 읽게 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앞에 나온 거 반복된 거잖아. 당연히 4번이죠. 당연히 4번. 그렇죠? 아니, 더 어려운 질문을, 질문이 쉽냐 어렵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20강 지문을 주고서 준다 하더라도 쉽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여기에서 인사이트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쉽게 질문할 수도 있어. 또는 야 이거 첫 문장 해석 한번 해봐. 내가 단어는 알려줄게.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이 글 영어로 요약해봐. 이러면 겁나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글을 여러 번 읽게끔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여러 번 읽음으로써 학생은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약문 완성인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실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요? 그 모금함 같은 데다가 돈 넣고 눈가리 사진이랑 그 꽃 사진이랑 해갖고 어디에다가 이제 모금을 더 많이 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눈가리 사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금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였죠.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아, 사람들이 뭔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구나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게 바로 이 요약문에 나와 있는 그 정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이라는 형태가 쓰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가 또 있네요. 그렇죠? 여기 더 나와. 여기 더 나와. 이거 보면 딱 사이즈가 나와야죠. 더 비교급은요 그냥 고등학교 영어에서요 구문 중에 1티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1티어 구문입니다. 1티어 구문. 그게 무슨 말이냐? 시험에 겁나 잘 나온다 이거예요. 빈칸으로 내기도 좋고요. 요약으로 내기도 좋고요. 이렇게 영작으로 내기도 좋습니다. 그냥 1티어예요. 특히 이 패턴을 제일 좋아하는 학교 중 하나가 바로 주역고입니다. 주역고. 주역고는요 지난 2년 동안 더비교급을 안 낸 적이 없어요. 안 낸 적이 없어. 그냥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냈었습니다. 주역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역고 떠나갔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패턴입니다. 왜냐면은 영작할 때 이 어순이 되게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더 많이 감시 당할수록 the more they try to contribute to society. 자, 그들은요 기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더 많이요. 어디에? 사회에요. 됐죠? 자, 넘어가고요. 구문 독해 파트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예요. 자, 처음에 서치 에즈 나오면은 제가 예시를 말하는 거라고 했었죠. 서치 에즈 나오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밖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qualification이라는 단어 몰라서 틀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qualificati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면 문장이 좀 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구문 분석을 좀 잘해야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었죠. 여기서 일단 좀 눈에 띄는 거는요.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retention이라는 단어 그리고 standout이라는 단어 요 단어 몰라서 틀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 더 뽑자면은 have to 이런 것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역동사가 쓰였다라는 점도 중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한번 알려줬었는데 let이라는 단어는 내버려두다 이 뜻으로 해석하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let it go 생각하세요. let it go 그것이 가게 내버려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가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그 좀 고전 노래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 let it be라는 노래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나도 태어나기 전인데. let it be가 뭔 뜻인지 알아요?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내버려두라는 거야. 그것이 그냥 그러한 상태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거에 맞게 살아가. 그래서 순리에 맞게 살아가라.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 변화 주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let도 뭡니까? 그냥 내버려두다 이런 거예요. 내버려두다. 자, 또는 이 let의 의미가 또 가까운 게 내버려둔다라는 의미도 가깝지만 허락해준다의 의미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let을요 allow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allow의 의미. 자, 어찌됐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거 하나 더 있네요. honest, 멍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해석적 포인트가 되겠죠. 자,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 답안지에서 다 써놨으니까.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영작 파트를 좀 이어서 할 건데요. 어디 할 차례냐? 지난번에 유니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절까지 있었죠? 오늘 목적어의 확장 파트를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66쪽이네요. 어디 보자. 66쪽. 자, 오늘은요 제가 진도를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69쪽 정도까지만 한 2개 파트 정도만 진도를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거 일단 채점이 다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채점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채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너네 한 거를 좀 개별적으로 돌면서 좀 참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쪽에 응용 목적어의 확장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앞에서 학습한 주어의 확장법은 문장의 목적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문장에서의 역할이 각기 다를 뿐 목적어도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네요. 정말 성의가 없네요, 설명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주어의 확장이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패턴을 학습을 한 겁니다. 자, 이 패턴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껴서 얘를 꾸며주는, 즉 형용사 수식어가 낀 경우였습니다. 이 형용사 수식어가 낀 경우 우리 대표적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분사였어요. ing와 pp. 두 번째가 관계사였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주어 자체가 길게 나온 패턴이 있었습니다. 즉 명사 구나 명사 절을 활용한 거죠. 예를 들면은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거나 동명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대절이 나오거나 왓절이 나오거나 이런 패턴들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명사 자체, 주어 자체가 긴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적어가 어떠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패턴이. 됐어? 주어나 목적어는요 자리만 다릅니다. 주어는 앞에다가 쓰고 목적어는 뒤에다가 쓰잖아. 그치? 자리만 다른 거야. 자리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냥 이 덩어리가 통째로 이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서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도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좀 지우자.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덩어리가 이렇게 뒤로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은 목적어 자체가 길게 나오는 거죠. 투부정사나 ing나 대절을 써가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걸 한번 볼까요? 그들은 사방에 심어진 어떤 멋진 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서 사방에 심어진 어떤 멋진 꽃들을. 그럼 여기서 꽃들이 일단 친절하게 좋네요. flowers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멋진이라는 거는 그냥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더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방에 심어진이라는 거는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어떤이라는 건 한 단어, 멋진이라는 한 단어 각각이 꽃을 꾸며주기 때문에 앞에다가 우리가 써준다.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는요 한 단어면 보통 앞에서 뒤로, 보통은 두 단어 이상이면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어떤도 형용사고 멋진도 형용사 두 단어인데 왜 앞에서 뒤로 꾸며주냐? 얘네가 덩어리로 한 세트가 아니라 얘 따로가 이렇게 각각 꾸며주기 때문에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볼까요? some, 어떤, 멋진, wonderful 대충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심어진이래요. 심어진. 이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분사 파트랑 연결이 되는 거죠. 심어진다. 우리가 식물을 심다고 할 때는 보통 plant 단어를 쓰니까 planted라고 작성을 좀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앞부분은 사실 별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이 되겠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줬는데 이 flowers 자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역사에 대해 읽을 더 많은 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나는 필요하대요.